수천 채역의 배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로에는 여전히 해저에 깔려 있고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폐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라는 이 폐쇄를 발판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해협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 특히 9천만 명의 이란 국민이 의존하는 전력망인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위협을 근거로 이란의 해협을 재개방하라는 일련의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안이 지났고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안도 지났고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설정된 마감 시안은 2026년 4월 6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8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발표했는데 그의 게시물을 직접 인용하자면 이란 측이 선박들을 제공했기에 이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시설 파괴 작전을 10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일 가능성이 있는 유조선 8척이 선의의 제스처로서 해당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그는 이란 협상단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진실되고 확고한 상대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담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장관은 중개자를 통해 오가는 메시지 교환이 정식 협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은 자국이 강제로 굴복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이란 고위 관리는 미국의 요구 사항들이 대체로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이 두 가지 서술이 모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서술 사이의 간극 속에서 전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 에너지 트레이더 중앙은행가 그리고 공급망 관리자들이 각자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외교적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실로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트럼프 행정부와 실무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쟁의 당사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의 관리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의 공개 발언, 심지어 메시지 교환 사실을 인정한 이란 외무장관에 의해서까지 확인된 바와 같이 양측이 서로 소통하는 통로 채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중개자들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구상의 큰 틀은 전쟁 발발 이전 오만에서 논의되었던 핵심 요구 사항들과 동일합니다. 즉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 폐기,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그리고 해협의 재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란은 5개 항으로 구성된 역제안을 내놓으며 응수했습니다. 이 제안 또한 파키스탄을 통해 다시 전달되었으며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작전의 중단, 향후 공격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장,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조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반대 제안에서 중요한 점,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은 그 제안을 공개적으로 국영 텔레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협상에 관심이 없는 당사자는 반대 제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부 의사를 표명할 뿐입니다. 반대 제안 설령 상대방이 결코 완전히 수용하지 않을 요구 사항이 포함된 제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합의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다. 우리 정부 어딘가에서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키스탄과 더불어 이집트, 터키, 그리고 여러 지역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외교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 외무장관들은 매일 통화를 하며 한 외교관의 표현대로 미국과 이란 특사 간의 직접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담은 파키스탄 영토에서 어쩌면 며칠 안에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동안에도 경제적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언론의 헤드라인, 마감 시한, 심지어 결국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래도록 지속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정치적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파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이 이미 예정됐던 금리 인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금리 인하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ECB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산업의 중심지이자 화학, 철강, 제조업 부문의 핵심 산업인 독일은 기업들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최대 30%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상황은 다르지만 심각성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석유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일본, 한국, 중국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전략 비축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아프리카 생산자 등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모든 주체와 긴급 공급 계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공급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 프리미엄은 상당하며 이는 산업 비용에 반영되어 결국 전 세계에 수출하는 상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긴장감은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전통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투자자들이 의지해온 자산인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4,600달러를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인 S&P 500 지수는 전쟁 발발 이후 약 7% 하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맹위를 떨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이미 약 18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미군 지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추가로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강세를 보이는 달러화는 현재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화가 안전자산이라는 통념이 일정 부분 미국의 전략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발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국제사회의 어떠한 경고도 없이 감행된 전쟁은 결코 전략적 예측 가능성이라 부를 수 없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 이면에는 엄연한 인간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발이 묶인 선박 위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는 이만 명의 선원들. 이란의 31개 주 가운데 공격을 받은 26개 주 전역에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평범한 일상을 지탱하던 사회 기반 시설마저 잃어버린 이란의 수많은 가족들. 미나부시의 한 초등학교에 떨어진 단 한 발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170여 명의 사람들, 그중 대다수는 어린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18개 병원 및 의료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4월 6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전력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한 9천만 명의 이란 국민들. 이들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이야기의 모든 흐름이 귀결되는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4월 6일 이후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외교는 성공을 거둔다. 파키스탄 측 중재자들은 미국의 15개 항으로 구성된 기본 구상과 이란의 5개 항으로 된 수정 제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한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들이 양측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압박 속에서 적대국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전히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체결되는 합의란 대개 그런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는 도출된다. 휴전이 선포된다. 미국은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한다. 이란 또한 상업 선박 운항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해협이 즉각적으로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기뢰의 위협, 보험 관련 우려, 그리고 지난 32일간 선박들이 피격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온 선장들과 해운사들의 신중한 태도를 상기해보라. 하지만 해협은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비축유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동안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지탱하는 물리적 인프라 또한 서서히 다시 연결된다. 유가는 전쟁 발발로 인해 붙었던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며 하락한다. 유럽중앙은행 ECB야은 다시 금리 인하 일정으로 복귀한다. 해협 폐쇄 사태에 맞춰 재편되었던 공급망 또한 다시 원래의 형태로 재조정되기 시작한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도래한 세계는 2월 26일의 세계와는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 최고 지도자는 사망했다. 이란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 누구도 이토록 빨리 그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 예상치 못했던 하메네이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어 폭격에 시달리고 1979년 이래 최대 규모의 내부 시위로 흔들리며 도시들이 불타오르는 와중에도 국가의 생존 조건을 협상해야만 하는 이란을 이끌게 된 것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은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신뢰 또한 손상되었다. 특히 동맹국 중 다수는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무런 사전 협의조차 받지 못했던 터라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살아남는다. 이전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더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되었으며 더 취약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4월 6일은 아무런 합의 없이 지나간다. 두 차례나 연장되었던 협상 시한은 세 번째로 다시 연장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들을 공습하기 시작한다. 9천만 명의 인구가 전력을 잃는다. 자국의 민간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걸프 지역의 핵심 인프라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란은 이 지역의 해수 담수화 시설들을 공격한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천만 인구가 의존하는 식수를 생산하는 시설들, 석유 인프라가 아니다. 바로 물이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은 분쟁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다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들은 2025년 홍해 선박 공격 문제로 미국과 이미 휴전 합의를 맺은 바 있으며 3월 말에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상태다. 이들은 홍해 남단에 위치한 핵심 통로이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요충지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 움직인다. 만약 실제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의 핵심 해상 에너지 및 무역 통로 두 곳이 동시에 폐쇄되는 셈이 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 페르시아만으로 나가는 출구이자 홍해로 들어가는 관문, 전 세계 무역 및 에너지 물동량의 막대한 비중이 오가는 이 두 개의 좁은 통로가 한순간에 모두 차단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경제 모델도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본 적이 없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전략 비축유 시스템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상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희망봉을 우회하는 해상 운송 경로 변경 모든 항해의 수주에 달하는 추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식만으로는 그토록 방대한 물동량을 그토록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감당해낼 수가 없다. 이러한 경로로 전개될 경제적 파장은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이다. 단순히 수치화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의 나쁜 상황이 아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멈추기가 극도로 어려운 종류의 나쁜 상황인 것이다. 인류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서 본 적이 있지만 정확히 이 지점, 이 교차로에 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는 근대 시대의 또 다른 거대한 해상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를 폐쇄시킬 위협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운하는 잠시 동안 폐쇄되기도 했으나 국제사회의 압박에 힘입어 결국 사태가 해결되었다. 이 위기는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영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전 세계 권력의 중심축이 미국과 소련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가속화했다.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이 에너지를 수출이라는 수단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행한 아랍 석유 금수 조치는 근대시대 최초의 대규모 오일 쇼크를 촉발했다. 미국과 유럽의 도시 곳곳에서는 주유소마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몇 블록에 걸쳐 길게 늘어섰다. 산업 생산량은 급감했고 물가는 치솟았다. 서구 정부들은 자국의 경제가 저렴하고 풍부한 석유를 전제로 하여 얼마나 깊이 구축되어 있었는지 사상 처음으로 진지하게 직시해야만 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바로 지금 이 위기의 중심에 놓인 해역 위로 미사일들이 빗발쳤습니다. 이른바 유조선 전쟁 탱커 워버시라 불린 이 시기에 페르시아만에서는 수백 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국이 개입하여 유조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호위했습니다.
해협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위기들은 하나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위기들 모두가 잠재적으로 파국을 초래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위기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갈등의 근저에 깔린 긴장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갈등이 초래할 비용이 협상을 통한 해결 비용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논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위기의 규모, 상호 연결성, 그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속도입니다. 1973년만 해도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빵 가격에 위기의 여파가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불과 몇 주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세계는 더욱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위기 대처의 여유 공간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오판이 불러올 결과의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시한, 중재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상호 제안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을 잇는 외교적 물밑 채널 어딘가에서 이슬라마바드, 카이로, 앙카라를 경유하며 사람들은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우리가 실로 가치 있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줄 그 말들을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를 다시 열게 해줄 그 말들을 말입니다. 월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그들이 과연 그 말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이 녹음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폭은 33km입니다. 평상시라면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 그리고 천연가스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흘러갑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이 해상 통로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공급망을 형성하며 경제적 전제들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가능한 한 가장 직접적이고 혹독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세계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취약함은 언제나 존재했다. 단지 우리가 애써 외면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란과 오만 사이 어딘가에서 수천 척의 배가 여전히 바다 위에 멈춰 선 채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